이번 한 주 국회를 정리하자면 보좌관 때문에 하루가 지고 하루가 새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친인척을 임명했던 분들 전부 다 한 명씩 일자리를 그만뒀고요. 자고 나면 사라지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또 어떤 정치인은요, 여권 정치인입니다. 마음은 연꽃밭에 가 있지만 마음은 대선밭에 간 분이 있죠. 여권 얘기, 야권 얘기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재밌는 상황이 하나 좀 생겼습니다. 기획재정위원장에 오른 조경태 의원 얘기인데요. 야당에서 여당으로 옮겨왔잖아요. 국회에서 생긴 재밌는 상황 저희가 정리한 것부터 먼저 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지휘 순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7대 강공이겠다. 칠 수 있는 사기는 다 친 거다 이렇게 네티즌들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훈 행정님은 서강대 출신이죠. 선거운동에 도와주셨죠. 박근혜 대통령 선거운동. 댓글도 쓰시고. 뭐 댓글을 저는 쓴 적이 없습니다. 이분의 그 학력과 경력을 좀 더 보시고 나름대로 전문성을 확보한 분이신데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이번 구조조정 과정을 보면 이게 장부가액이 빵원이에요, 빵원. 김태년 의원께서 어제 표현은 빵꾸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오늘은 빵원, 펑크가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원 표현을 좀 열정적으로 아마 질의하시다 보니까 표현이 약간 이렇게 센 발언이 나오신 것 같은데요. 박 의원님, 네. 그 사기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면 안 되잖아요. 사기 친다 이런 표현. 네? 위원장님이 야당 의원님들을 야단치기 위해서 위원장님을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빵꾸라는 용어를 썼으면 그 이유가 있어서 그 용어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영어를 몰라서가 아니고 빵원이라고 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 분위기가 너무 딱딱해서 내가 부드럽게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박사부 국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조경태 의원이 이제 야당에서 정말 그 소신을 지키는 의원에서 네. 여당 의원으로 말하자면 뭐 흔히 전향이라고도 하지만 네. 사선을 넘어온 거죠. 예, 사선을 넘어 당적을 바꿔서 그 여당에 사실 들어와서 그 공과로 기재위원장이라고 하는 전혀 해보지 않았던 상임위원장의 위원장을 덜렁 받았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여론의 비판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에 대해서도 미안한 것을 충성심으로 보답하려고 저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사실은 그 위원장이 말이죠. 네. 어떤 회의에서 의원들의 표현이 적절치 못하거나 네.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네. 어떤 상임위의 품위를 손상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위원장으로서 사회를 진행하면서 네. 그 당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뭐 막말한다든지 네. 이런 거는 위원장이 제지시키거나 주의를 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아까 보면은 뭐 사기, 빵원 네. 이런 것까지 깨알같이 간섭하면서 네. 말하자면 그런 표현에까지 하나하나 지도 교사하듯이 네. 이것은 위원장으로서 좀 오바라고 생각이 들고 네. 야당 의원들로서 당연히 지나친 개입이다라고 항변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위원장이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객관적인 네. 진행을 좀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뭐 저 회의를 다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혹시 악마의 편집을 한 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야당 의원들만 저렇게 지적을 했다라면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뒤끝을 좀 보이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조경태 의원이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고위원까지 지냈거든요. 네. 그런데 최고위원은 이제 물론 그 희소성이 있는 이 부산 출신 의원으로서 최고위원까지는 됐는데 네. 당시에 지도부임에도 불구하고 지도부로서 별로 그 인정을 못 받았거든요. 네. 뭐 당직자들로부터도 그렇고 아니면 동료 의원들로부터도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외톨이 같은 네. 이런 이제 겉도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아마 그것을 이제 그 새누리당으로 옮겨간 이후에 네. 야당 의원들의 어떤 이제 그 발언 태도를 보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를 좀 걸쳐야 되겠는데 네. 내용을 가지고 하기는 좀 마땅치 않으니까 네. 어떤 저런 표현을 가지고 좀 문제 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이해가 됩니다. 네, 이번엔 이제 다른 정치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연꽃밭을 찾은 대통령 후보 있죠. 김무성 전 대표입니다. 정치에서 조금 잘 안 어울리긴 네. 하는데 저렇게 가서 전주에 내려가서 덕진공원에 가서 네. 사진을 찍고 SNS에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전주 덕진공원 연밭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저는 항상 근데 궁금한 게 저렇게 찍으면 네. 김무성 대표가 연꽃을 찍어서 연꽃을 올리면 본인이 찍어서 이렇게 SNS 활동을 하는구나 저런 식으로요. 네. 근데 그 옆에 있는 건 누군가 찍어준 거잖아요. 네. 본인이 찍고 있는 사진을 누군가 또 찍어준 거잖아요. 저거는
분명히 계산된 행동이고 의도된 네.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고요. 옆에는 지난달 26일 날 아내와 함께 수국 축제에서 찍은 사진이다. 이게 네. 가장 좋아하는 꽃 수국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라면서 사진을 올렸는데 아무래도 네. 뭐 온화하게 웃고 있고 또 부인까지 같이 공개함으로써 이 친근한 정치인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 이해는 합니다만 옆에 누가 찍어준 거는 조금 뭐 의도가 있다. 그렇겠죠. 근데 뭐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네. 김무성 대표가 다음에 어디를 갈지는 대충 좀 짐작이 가는 것 같아요. 어딜 갈까요? 네, 아마 저는 충청도를 가거나 아, 예. 네, 강원도를 가지 않을까. 네. 멀리 간다면 이제 제주도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산과 예. 전라북도 전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PK와 호남은 일단 찍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다음 공략지는 충청이 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러니까 이것은 꽃을 매개로 한 네. 감성 정치, 감성 대권 운동을 지금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당사자인데, 네. 그 얘기를 다시 정치적인 화두로 하면은 이제 그 책임론에 다시 휩싸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장 부드러운 꽃을 매개로 해서 이제 새롭게 국민들에게 이제 이미지 전환을 좀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김무성 대표가 이제 현직 대표 시절에 이제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김성태 의원인데요.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무성 대표의 생활을 이렇게 낭인처럼 묘사를 했군요.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김무성 대표는 전 대표는 지금 대선 준비 잘하고 있습니까? 뭐 지난 총선 참패의 책임을 무한하게 지고 이 낭인 시세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죠. 새누리당이 지난번 4.13 총선 참패 여러 가지 패배 요인이 있는데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내가 죄인이고 책임지겠다는 그런 자세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구정 차장. 네. 김종인 대표는 또 사과를 했군요. 서영교 의원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6월 30일까지 그 이제 조사를 마쳤고요. 네. 그래서 우리 당 의원이 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이 당 대표로서 사과를 했고요.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규율을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과 뭐 며칠 전에도 했는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거든요. 역시 이제 정치인으로서 사과할 때는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근데 계속 사과만 하니까 네. 어떤 진정성이 느껴지는가. 과연 그리고 서영교 의원의 그 이번 행동이 네. 국민들에게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줬다는 걸 갖다 인식하고 지금 저러시는 건데, 근데 그거보다는 이 새누리당에서는 아예 그 친인척을 갖다가, 팔촌의 친인척을 갖다가 보좌관 취임을 금지시키겠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여기서 철저한 규율을 만들겠다 그랬는데, 네. 그걸 떠나서 좀 뭔가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새누리당에서 뭐 친인척 팔촌이네 네. 금지시킨다 그걸 떠나서요. 네. 지금 뭐 품앗이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네. A 의원 친인척을 B 의원이 채용해주고 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국회의원들 친인척이면 아예 채용이 안 되도록 네. 그런 걸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추미애 의원도 스스로 이제 공개를 했군요. 자, 뭐가 있었군요. 더불어민주당의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네. 시댁 부모님의 양녀로 들어오신 분의 자녀가 어렵습니다. 시댁 부모님의 양녀로 들어오신 분의 그것도 자녀가 네. 구급비서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말 네. 못할 시댁의 가족사지만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본인이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네. 사실 뭐 오늘 국민의당에서도 뭐 형의 처남을 뭐 7급 비서로 쓰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사실 말 못할 가족사가 없는 집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만 네. 워낙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서영교 의원의 사태로 인해서 네. 여론이 지금 비등하게 안 좋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면직 처리하는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면서 네. 무더기로 20일부터 29일까지 면직된 이 보좌진들만 무려 24명이나 되고요. 실제로 현직 보좌관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보좌관직이 왜 이렇게 자기 친척을 고용하려고 하는지 좀 보좌관직에 대한 좀 장밋빛 묘사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합니다. 보좌관들이 가지고 접하게 되는 정보가 되게 고급 정보고 전국이 돌아가는 것들을 다 보게 되거든요. 그런 걸로 해서 자기 딸이나 아들, 친척분들이 이런 자리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구가 생기시겠죠, 의원님들은. 아예 출근도 안 하는 유령 보좌관도 있습니까? 근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더 편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들어와 있으면 되게 불편하고 일을 못해요.
네. 근데 그 친인척 채용을 근절하는 것이요. 그 친인척 8촌 이내는 그 채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땜질식 처방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국회의원들의 그 보좌 직원의 신분은요. 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보좌 직원을 둘 수 있다라는 조항에서 네. 하급 보좌진부터 이제 구급 비서까지 두고 있는 건데 네. 이렇게 처우에 대한 그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네. 국회의원이 언제든지 임면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무원이라면 채용 절차도 지켜야 되고 퇴직 절차도 밟아야 되는데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보좌 직원을 두기 때문에 마음에 들면 오늘이라도 채용할 수가 있고요. 네. 내일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이 해고가 가능한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보좌 직원에 관한 처우에 관한 법률을 네. 이번 기회에 그 정비하는 것이 이런 그 친인척 채용에 대한 어떤 그 불편한 상황을 그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 확인된 것만 24명이 그만뒀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 여의도에 있는 회관에 있는 보좌관이 그러니까 각각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 지역구 당협위원회 보좌진까지 포함하면 몇 명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동안 있었던 분들 하나씩 수면에 오르고 있습니다. 좀 매듭을 지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죠. 자, 이번에 7번째 넘어가겠습니다. 구자용 차장 또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7번째 소식 순위 확인하겠습니다.